글씨랑 동영상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켠 지연쌤입니다. 이제 벌써 화요일이에요. 선생님은 조금 있으면 격리가 끝나.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 격리가 만약에 끝나면 사실 한국 나갈 때까지 시간이 한 4, 5일 정도 있거든요. 4, 5일 정도는 영상 업로드가 없다가 한국 가면 또 10일 격리를 해야 해. 그때 또 다시 제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올라간 영상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문장 성분 중에서도 부속 성분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가봅시다. 오랜만에 돌아온 지연쌤쌤입니다. 반가워요. 앞에 나와서 나 인사하는 영상은 선생님이 격리 중에 찍어놨던 게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했고요. 실제로는 갑자기 호텔 격리가 끝이 나고 한국에 나오게 돼서 한국에서 다시 자가격리를 시작을 했어요. 중간에 텀이 조금 길었지. 자, 그럼 오늘부터는 격리 끝날 때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올라간 거를 보면 문장 성분의 개념, 주성분 편이 마지막으로 올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문장 성분의 개념, 부속 성분 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성분이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형어랑 부사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부속 성분이라는 건 무엇을 부속 성분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보면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 이때 수식이라는 거는 꾸민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주성분을 꾸며주는, 주성분을 수식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형어,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꾸미는 말 앞에 쓰이지만 부사어는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움. 그래서 보통 꾸미는 말 앞에 쓰인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관형어라고 하고,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부사어는 비교적 위치가 자유롭다라는 걸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한번 볼게요. 꾸밈을 받는 말,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성분을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관형어와 부사어를 사용하면 뭔가 문장이 더 풍부해지고 생생하게 표현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관형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어는 뭐를 수식하냐면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야. 그래서 밑에 한번 보면 옛 친구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친구이긴 친구인데 옛 친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지. 자, 어떤, 무슨, 무엇, 의에 해당하며 꾸미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함. 얘는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고, 어떤 이라는 건 강물, 어떤 강물, 흐르는 강물, 그 다음에 옷, 무슨 옷, 새 옷, 무엇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아버지의, 요렇게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 혹은 관형사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용언의 관형사형 또는 체언에다가 관형격조사 의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로 실현되는 경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조사가 붙는 경우 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가 있어, 얘들아? 그치? 2번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용언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은는 던을 붙여주게 되면 이때는 이 관형사형,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뭐 예쁜 꽃 했을 땐 니은이 들어갔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꽃.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야 그거 내가 먹던 과자야 라고 했을 땐 던이 들어갔지. 이런 식으로 은는을던을 넣어주게 되면 그때에는 이렇게 관형사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가 관형어처럼 쓰이게 된다. 그래서 이 전체가 용언 플러스 은는을던은 이 전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부사어예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관형어와 달리 꾸밈의 대상이 달라. 그래서 부사어는 누구를 꾸미느냐?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데 이 용언 이외에도 다른 부사어를 꾸미기도 하고요. 다른 관형어를 꾸미고 혹은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워요. 관형어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딱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위치가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뭔가 왔다 갔다 해도 뭔가 자유롭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관형어 같은 경우는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가 붙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아. 부사, 용언의 부사형, 그 다음에 체언의 부사격 조사, 에게, 에, 으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기차가 매우 빠르다 같은 경우에는 1번 부사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해? 그치, 부사. 예쁘게 같은 경우에는 용언에다가 무엇뭐개라고 붙여준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예쁘다라는 용언이잖아. 예쁘다라는 용언에다가 부사형 어미 개를 붙여줬기 때문에 얘도 2번. 아주 1번. 미니에게 요거 같은 경우 미니라는 체언에다가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3번. 과연은 부사. 요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옆에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부사어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사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학습한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부속성분 배웠어요. 부속성분이라는 건 주로 누구를 꾸며주는 애야?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그래서 이때 엄마는 신발을 꺼내주셨다. 근데 이 신발이긴 신발인데 무슨 신발, 어떤 신발, 새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를 꾸몄어? 신발이라는 체연, 명사를 꾸몄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새 같은 경우에는 관형어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찾은 게 바로 이거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이거야 라는 서술어를 서술시켜 준 거잖아. 그래서 바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새는 신발을 꾸며주고 나에서 바로는 이거야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속성분인 새와 바로를 없애볼까요? 엄마는 신발을 꺼내주셨다. 내가 찾은 게 이거야. 라고 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 근데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속성분이 없어도 문장은 이루어지는다. 그렇다면 부속성분은 문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걸까? 했을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주성분은 문장의 기본 틀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기본 틀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정말 문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속성분이 없으면 문법적으로 가능은 하나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부속성분을 넣어야 전하려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할 때 뭐라 했어?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그래서 부속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형어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꾸며준다 했었어? 그치.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이때 만들어내는 방법은 세 가지라 했었고 첫 번째, 관형사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느냐. 두 번째, 체언의 관형격 조사 체언의 관형격 조사 의를 붙이거나 세 번째, 용언의 관형 사용어미 은는, 을던 이렇게 이 붙은 형태가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바로 꾸며줌으로써 관형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방법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그냥 헌집이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자체만으로도 관형사거든요. 품사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헌이 집을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는 체언에다가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었어. 그래서 얘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시골이라는 것에 의가 붙여서 시골의 풍경이라는 관형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용언의 관형 사용어미 는이 붙게 된 거야. 이렇게. 지는 계절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잖아. 그치?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을 때 뭐라고 했냐면 조사로 꾸며지는 경우, 조사로 인해서 실현되는 경우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생략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고 습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그냥 봤을 때 채연이 채연을 꾸민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채연이 채연을 꾸민다기보다는 그냥 조사가 생략된 형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예시를 몇 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낙엽이 지는 계절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는이 붙어서 지다에다가 는이 붙어서 계절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됐다고 했어. 자, 그럼 하나 더. 그것은 내가 볼 영화야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뭐가 들어간 거야?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해보자. 요거만 봤을 때 1번, 2번, 3번, 5번.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쓰인 겁니까? 네, 요게 쓰인 거죠. 왜냐하면 보다에서 다를 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에다가 리을을 붙여준 거야,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또 하나는 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뛰던 운동장 이라고 해요. 저것은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뛰던 운동장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랬을 때는 3번이 들어가는 거고 뛰에다가 다를 빼야 된다고 했지 선생님이 던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저것은 내가 먹은 사과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때는 뭐가 쓰인 거냐면요. 여기에는 먹 자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바로 니은이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니은이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을을 붙여준 거야. 그래서 먹. 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그치? 사실은 요렇게 먹 플러스 은이 붙게 되는 형태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밑에 받침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앞에서 영화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얘기해보면 그것은 내가 본 영화야. 여기 같은 경우는 의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밑에 니은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니은. 그래서 내가 본 영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로 넘어가요. 관형어가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면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로라는 말을 붙였다는 점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에서는 부사어는 당연히 용언을 꾸미는 건 맞아. 근데 용언만 꾸미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어. 다른 관형어를 꾸미기도 하고 부사어를 꾸미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부사어는 정말 많은 문장 성분들을 꾸며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는요. 그 용언에 대해서 관형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다 부사어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말들도 부사어에 포함돼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예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 수식, 부사어 수식, 관형어 수식, 문장 전체, 문장 연결 이것들이 전부 다 부사어의 역할이야 얘들아. 엄청 많이 하지. 첫 번째 용언 수식 같은 경우에는 좋아한다 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지. 그쵸?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뭘 꾸며주고 있는 거야 지금?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부사어 수식, 나 그 사람은 너를 정말 오래 그리워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같은 경우는 오래라는 부사어, 또 다른 부사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사진을 하고는 겨우 서너 장뿐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너 장이라는 건 세네 장, 서너 장이라는 관형어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 제발 비. 할 수 없잖아. 그치 얘들아? 제발 좋겠다 라기보다는 제발 뭐 했으면 좋겠어?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중간에 들어가서 문장을 연결해주는 건 역시도 부사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